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정경입니다. 청소년 심리 과목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2024학년도 1학기 청소년 심리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주차 사이버 강의 심리학의 본질적인 이해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사이버 강의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자, 목차 설명에 앞서서 자, 수업 목표에 관하여 말씀드리는데요. 자, 수업 목표는 별도로 제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와 연결하여서 수업 목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목차가 심리학의 개념인데 수업 목표와 연결된다면은 심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수업 목표가 됩니다. 또 두 번째, 심리학의 목적에 대해서 뭐 이해한다. 이게 수업 목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업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수업 목표는 목차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차시별 수업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목차로 대신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목차 보겠습니다. 청소년, 본격적 청소년 심리학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심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학의 목적, 세 번째 과학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과학으로서 심리학, 다섯 번째 심리학의 연구 범위, 여섯 번째 청소년 심리학까지. 네, 먼저 청소년 심리학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일반적인 의미의 심리학의 개념과 목적, 또 심리학의 연구 범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의 개념입니다. 심리학을 영어로 psychology라 그럽니다. 이 psychology는 psyche, 정신을 뜻하는 psyche와 학을 뜻하는 알러지의 합성어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마음 심자, 다스릴 이자, 배우 학자,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 마음의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자, 그러면 용어상으로는 정신과 마음이지만은 이 용어상으로는 심리학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심리학의 개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앞서서 사이콜로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리학의 어원을 보면은 마음과 이게 사이키가 고대 히라보에서 온 겁니다. 자, 로고스도 마찬가지죠. 로고스가 알러지로 학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마음과 로고스라 했을 경우에는 뭐 이치, 과학 법칙, 학문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한 과학 법칙, 이치, 원칙을 찾는 것에 심리학이 되겠고, 그래서 마음의 학문이라고 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마음이 다의적이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 어떤 차원을 대상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시대의 입장, 학파에 따라서 심리학의 정의가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심리학에 대한 개념들을 학자들이 한 정의, 시대에 따라서 학파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은, 자, 인간의 정신 과정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원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신 과정, 이게 심리학이라 했을 때 원적으로 보면은 정신 과정을 만을 얘기하지만은 이 정신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이 심리학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가정과 또 거기에 따른 정신가정에 따른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과학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며 학문 또는 지식 체계이다. 여러분 계속 이제 과학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과학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신가정을 좀 더 보면은 정신작용, 뭐 의식, 뭐 지각하고 생각하고 이런 감염적인 것들,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정신작용에 해당하고 행동 뭡니까? 고함 지르고 웃고 땀 흘리고 말하고 질문에 답하고 이런 것들은 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신작용과 인간이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고 심리학에서 핵심어는 과학입니다. 과학. 근데 왜 과학이란 게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슬라이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학문을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자, 심리학의 목적입니다. 자, 인간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측정하는 것. 자, 두 번째는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 자, 통제, 컨트롤하는 건데, 뭐, 조절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행동을 통제한다는 게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통제란 말이 어감 자체가 뭐 별로 안 좋게 느껴져서 나쁜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셋째, 행동을 설명하는 거. 여기 심리학 목적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술하고 이해를 해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를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조절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조절해 주는 거.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이 있어요.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기술하고, 이해하는 게, 에,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어, 단순하게 인터넷 중독되어 있으면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터넷 중독된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중독됐던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떨어지더라. 것을 예측하고, 그러면은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거를, 통제를 해서 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통제하고 조절을 시켜가지고, 인터넷 중독으로서 벗어나게끔. 심리학의 목적이, 예, 설명하고 기술하고 이해해서 그거를 예측하고 통제 조절을 해주는 게 심리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중독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자존 중감이 낮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인터넷 중독의 청소년은 보통 상적으로 자존감이 낮더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통제해주고 어떤 행동을 조절해주면은 자존감을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게 심리학의 목적이죠. 그렇게 단순하게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예측하고 그 예측을 통해서 통제 조절까지 해주는 게 심리학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의 정신 활동과 또 행동에 가서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게 심리학이 되겠고 그런 어떤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이 심리학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의 정의하고 심리학의 목적이 같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심리학이 인간의 정신 과정과 행동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심리학에서 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과학이 아니면은 심리학이 뭔가 철학적인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심리학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심리학이 과학이 되려면은 과학에서 추구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갖춰야만이 심리학도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신념과 지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념은 보통 우리가 신념은 옳고 그름이 없는 생각이다. 아무리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또한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아도 경험적 자료에 입증되지 못하면 여전히 신념으로 남는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변이라 그러잖아요. 사변적인 범위에 머물린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다. 이게 단순하게 이순신 장군은 위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경험적인 자료가 객관적인 자료, 경험적인 자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게 입증되지 못하면은 이거는 신념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는 한산 대첩을 했다는 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죠. 팩트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또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험에 의해진 이해, 경험이란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실증적인 그로 어떤 것을 얻고 그것에 의해 이해된다는 결과이다. 좀 내용 자체는 약간 어려운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예시를 통해 가지고 신념과 지식 또는 과학에 대한 그 차이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이해란 것은 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을 보고 뜨겁다, 차갑다, 단순히 우리가 불에 가까이 가지 않고 불만 보고는 그게 뜨겁다, 차다 이해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불 앞에 갔을 때 그 따뜻함을 얻은 게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살아있는 지식이고 그거는 과학이라는 거죠. 근데 신념은 불은 따뜻할까 불은 차가울 거야. 우리가 그냥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과학이 아니고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순신 장군을 예시로 하여서 사변과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은 일단 과학을 설명하기 전에 행함으로써 얻은 지식을 이제 경험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과학이라 했을 경우에는 이 경험된 자료, 행함으로써 얻어진 경험적인 자료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불을 보면은 우리는 불은 뜨겁다, 따뜻하다, 온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언젠가 어렸을 때부터 불 앞에 가봤을 거예요. 어, 가령 또 직접적으로 불을 만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뜨겁다. 그걸 느꼈을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른 온기가 있다, 열이 난다, 따뜻하다는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얻은 지식을 경험 자료라 그러고, 또 그런 다른 말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학이 되려면은 그런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한 과학이 되려면은 규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어, 규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생로병사, 태어나서 죽는까지 일체 과정은 정확하게 어떤 발달한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어, 이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로병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다시 정리하면 과학이라는 걸 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 다른 말로는 경험적인 자료, 또 경험적인 자료라는 했을 경우는 행함으로써 얻는 지식을 경험적 자료 여기 있기 때문에, 경험적 자료와 객관적인 자료가 같은 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또 경험적인 자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절차의 반복, 이런 두 조건을 갖춰야만이 이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과학이라 했을 때 보통 자연과학을 과학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심리학은 이거는 이제 사회과학입니다. 자,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거고, 사회과학은 뭡니까? 사회현상과 인간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사회과학이고, 자연과학은 생리학, 천문학, 물리학, 의학 등 자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과학에서 심리학이 이제 사회과학으로서 이제 하나의 이제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으로서 심리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학이 과학이 되려면은 아까 앞서서 말했던 그런 경험적인 자료, 즉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또한 절차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심리학이 과학이 될 수 있는 조건, 앞에서 말했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고, 절차의 반복이라는 그런 두 가지의 과학적인 특성이 적용이 됐을 때 우리가 심리학도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뚱맞게 갑자기 과학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뭐 과학이 무엇이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이유는 과학으로서 심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거기에는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고, 또 사회과학의 하나로서 우리 심리학이 존재한다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과학으로서 심리학. 자, 심리학은 상식적인 내용을 공유하기보다는 상식적인 내용, 상식적으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자존감이 낮을 거야.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공부도 못할 거야. 학업 성적이 낮을 거야.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사회성이 떨어질 거야. 막연하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게 심리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든지 화학, 생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게 이제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업 성취도도 낮고 폭력적일 거라는 막연한 그런 상식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심리학이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인터넷 대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해서 행동을
예측하고 조절하고 통조해 주는 게 심리학의 목적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볼까요? 과학적인 방법이랑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증거, 아까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인 증거, 경험적인 증거를 이용하여 일련의 단계들로 구성된다. 뭐 관찰을 한다든지, 다뤄 수집을 한다든지, 어,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심리학에서 과학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행동에 초점을 둔다. 행동에 대해 연구를 하는 거죠. 초점을 두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어진 환경과 사회 맥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고 또 자료 수집해서 연구하는 게 심리학입니다. 자, 심리학의 범위는 이게 인간 발달이거든요. 영유아,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까지 인간 발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심리학 범위에 하나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환경과 맥락, 뭐 대인관계, 자, 우리 청소년을 치면은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뭐 학교 환경 등 이런 것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뭐 집단이라든지 조직에 대해서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인 맥락을 연구 범위에 들어가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정상과 이상, 정상 행동과 이상 행동을 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범위가 심리학의 연구 범위가 되겠고, 자, 이번 학기에 우리들도 청소년의 발달은 뭐 정서라든지 인지, 뭐 자아 정당한 발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청소년에 주어진 환경, 가정 환경, 학교 환경 또 공부하고 또 정상과 이상에까지도 공부를 합니다. 자, 심리학의 연구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청소년 심리학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이제 심리학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신, 가정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소년 심리학이란 청소년의 정신, 가정과 청소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네. 뭐 노인 심리학이다. 노인의 정신 건강과 노인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뭐 노인 심리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청소년 심리학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축적하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 통제를 다른 말로 조절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청소년의 심리학의 목적을 일반적인 청소년 심리학의 목적에서 제가 가져와서 청소년 심리학 목적을 똑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또 심리학의 범위도 청소년 심리학의 범위도 일반적인 청소년 심리학의 범위도 일반적인 심리학의 범위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청소년 심리학의 범위는 청소년의 발달, 신체, 정서, 인지, 성격, 뭐 도덕성, 자아 정체감, 청소년 발달에 대해서, 그다음에 청소년의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 맥락, 학교, 가정, 친구 관계 등 청소년의 어떤 이상 행동에 대해서 청소년의 이상과 정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청소년 심리학의 범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청소년 심리학에 대한
청소년 심리학이 무엇이고, 청소년 심리학의 목적, 청소년 심리학의 범위는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 심리학이 뭐냐? 그러면은 한 학기 공부했는데 청소년 심리학이 뭐냐? 그러면은 툭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의 정신 과정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청소년의 심리학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이 무엇이냐? 인간의 정신 과정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과학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상식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과학이란 용어가 매우 중요하고 과학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며 학문 또는 지식 체계가 심리학입니다. 인간의 정신 과정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의 목적은 인간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측정하고 또 예측하고 통제하고 설명하는 것이 심리학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한 이유는 심리학이 과학이기 때문에 심리학이 과학이 되려면은 심리학이 과학이 되려면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학이 요구하는 그 요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요건을 갖출 때 심리학도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되려면 항상 먼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우리는 실증적인 자료, 경험적인 자료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경험적인 자료는 행함으로써 얻은 지식, 그 다음에 규칙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학이 되려면 반복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 청소년이 뭐 혼자만 다 전공감이 낳는 게 아니라 뭐 100명 중에서 대체로 많은 사람 인터넷 청소년이 다 전공감이 낮더라. 그럼 우리는 규칙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100%라는 것은 우리가 찾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100명을 했는데 100명 다 연구를 했는데 100명이 다 자아 전공감이 낮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처럼 일정하게 해가 동에서 떠서 서해를 지는 것처럼 일정하게 규칙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특히 심리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뭐 90% 이상, 95% 이상만 해도 우리는 그걸 규칙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으로서 심리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은 상식적인 내용을 공유하기보다는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물리학, 생물학 등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심리학은 상식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과학적인 목표를 추구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실증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심리학의 연구 범위는 인간의 발달과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인 맥락, 정상과 이상을 다루는 게 심리학의 연구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심리학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 심리학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의 정신 과정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청소년 심리학이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 청소년의 정신 과정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청소년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청소년 심리학의 목적은 청소년 행동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측정하는 것, 청소년 행동을 기술하고 측정한 뿐만 아니라 그걸 예측하고 통제까지, 조절까지 해줍니다. 행동을 설명하는 게 청소년 심리학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심리학의 목적, 행동을
기술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 인터넷 중부 청소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심리학의 범위는 청소년의 발달을 다룹니다. 신체, 정서, 인지, 성격, 도덕성, 자아 정체감을 다루고 청소년에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 맥락인 학교 환경, 가정 환경, 친구 관계 등에서 다루고 청소년의 이상과 정상을 다룹니다. 자, 이번 사이버 강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심리학의 범위와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정상과 이상 청소년을 다룬다. 두 번째,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다룬다. 자, 세 번째, 청소년의 신체 발달을 다룬다. 네 번째, 가족 관계를 다룬다. 첫 번째, 청소년 심리 역사에 관하여 연구하는 게 청소년 심리학이다.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을 여러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퀴즈를 푸시고 답안을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 답안을 제출하셔야만이 사이버 강의 최종 출석 처리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이버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심리학의 본질적인 예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심리학의 개념, 심리학의 목적,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으로서 심리학, 심리학의 연구 방법, 끝으로 이제 청소년 심리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청소년 심리학의 목적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심리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졌는데요. 잘 숙지하시고 한 학기 동안 청소년 심리를 알아가는데 큰 밑바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